네, 안녕하십니까.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는 고발 영웅전.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동정을 좀 여쭤볼까요? 예. 어디 끌려갔다 왔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요즘 가급적 고발을 안 하려고 자제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조선일보 집단, 조선일보는 고발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앞을 지난주 목요일 날 약속한 대로 조선일보를 집중 규탄하고 고발했는데요. 자, 이 괜찮죠? 실수라고 핑계대지 말고 영혼 없는 사과 마라. 방사훈이가 직접 나와서 광화문광장에서 석고대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정치적인 고발인 거고 그 행위는 형사적인 고발감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촛불 시민단체들과 함께 항의 방문 가고 계란도 던지시고 저는 안 던졌어요. 그렇지, 본인은 잡혀가면 안 되니까. 저는 또 계란 던지면 또 잡혀갈 테니까 그리고 고발까지 진행하고 왔습니다. 여럿이서. 고발 내용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이것은 명예훼손, 모욕, 이건 뭐 명백하게 허위사실로 조국 전 장관 가족을 능멸한 거잖아요. 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첨단 21세기 미래로 새겨나가는 대한민국 살면서 지금도 조선일보 집단하고 함께 산다는 건 너무 치욕적인 일이고 너무 답답한 일인데 어쩌겠습니까? 그럼 이제 조선일보가 지금 계속 전면광고 때려가면서 사과하는 척 하고는 있는데. 그건 보수 진영에서도 이건 해도 너무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이 미우면 예를 정당하게 비판하면 되는 건데 너무나 황당한 짓을 한 거잖아요. 보수 진영에서 보기에도 심지어 조선일보 윤리위원회, 뭐 독자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를 들면 두 가지 반응이죠. 그건 해도 너무했다는 인간적인 반응. 그다음 그나마 착한 사람들. 두 번째, 야 그렇게 엉뚱한 짓 해서 공격의 빌미를 주면 어떡해. 이 사람들은 사실 미안하거나 잘못했다는 생각보다는 공격의 빌미를 줬다.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짓거리까지 왜 했어? 라는 비난이군요. 그러니까 반성이 아니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맞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그래서 제가 실수라고 핑계대지 말고 영혼 없는 사과 말라. 보도 경위 공개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라.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언론 시민단체들이 이제 점잖게 기자회견을 지난주 금요일 날은 촛불 시민단체들이 분노해서 계란도 던지시고 조선일보 다 찢어버리고 제 차에 계란판 놔두고 갔네. 조선일보가 바로 계란판이 되잖아요. 그렇죠. 제 차에 계란판이 있거든요. 계란판 만드는 회사에 계란을 던져주는 것은 그러니까 계란판 그렇죠. 굿즈. 아주 정당한 행동을 한 거죠, 시민들께서. 네. 계란 어차피 신문이 본인들은 120만 부가 팔린다고 거짓말했지만 그것도 다 사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또 윤석열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선일보 방실가가 수십 가지 비교해서 다 고발했어요. 열 몇 번을요. 그 중에서 핵심이 조선일보 부수 조작 사건입니다. 그걸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광고료를 2배로 받아냈고요. 60만 부인데 120만 부라고 하니까 광고비도 2배가 됐겠죠. 그다음에 신문 유통 지원금이라 해가지고 1년에 5억 안팎을 받아갔습니다. 이거 완전히 사기의 공무집행 방해에 국고 손실이잖아요. 딴 건 몰라도 그동안 잘못 나간 과다하게 나간 보조금들 요 환수 조치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토해내야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지난 금요일도 그렇고 이번 월요일 날도 언론 시민단체들이나 촛불시민단 뭔 이야기했냐면 문재인 정부가 우리가 응원하고 지지도 하고 그러는데 진짜 이런 건 문제다. 왜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의 광고를 그렇게 많이 하냐 여전히. 1년에 70억이 넘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 광고비가? 예. 근데 그 정보 광고 70억 중에 35억은 돌려받아요. 예. 120만 문제 알고 한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60만 부였잖아요. 여러분. 자, 이미 집행된 건 어쩔 수 없다 쳐요. 지금 당장 조선일보에 대한 광고는 지금부터는 중단하고 이건 신문이 아니잖아요. 범죄 집단이고 비리 집단이고 일배 집단인데. 그 다음에 이미 기집행한 것 중에 신문 유통 보조금도 절반은 환수해야 되냐면 120만 문제 알고 5억씩 줬는데 60만 부니까 5억 돌려받고. 얘네들이 이제 돈으로 뺏는 게 최고 치명적인 거예요. 예, 그리고 조국 전 장관도 그래서 10억 소송도 하고 국제 소송도 검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정의경연대에 대해 조선일보가 엄청 그 가짜뉴스 할 때도 바로 고발했거든요, 2번. 그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조선일보는 바로바로 형사고발하고
바로 신문사 앞으로 가서 사람들이 막 계란 던지고 계란판 던지고 그 다음에 또 당사자들 민사소송 거액을 해버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국회는 무제한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한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 근데 참 그거 국회에서 이제 입법화하는 거 지금 돼가고 있는 거왜 돼가고 있습니다. 논의되고 의결한다는 얘기가 없어 아직까지도? 이번에 민주당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다고 하는데 이제 일부 언론 단체들 중에서 그것을 예를 들면 쿠팡이 지금 언론사에 막 소송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식으로 악용하면 어떡하냐. 아니 그래서 그건 단서장을 돌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특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은 소송을 못하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 그다음에 일반 개인들이 조선일보로 당한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맨날 가짜뉴스라든지 편파적 욕보도에 그런 사람들한테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일부 언론 단체들의 걱정은 일리가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보면 쿠팡이 막 그 쿠팡을 비판한 언론 보도에 거액의 소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라 네. 마인드가 오픈이네. 그렇죠. 우리 기업들은 또 뒤가 구려가지고 그냥 합의 보고 말잖아. 예, 예. 그래서 일단 지난주 목요일 전후에서 또 이번 주 목요일 전후에서 조선일보 2번 갔다 오고 쿠팡도 갔다 오고 또 쿠팡에 대한 규탄과 고발 계속 여러분 쿠팡은 이번 주에 공정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예. 참여연대를 필두로 저희 시민단체들도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요. 워낙 일을 많이 벌려나갖고 보고 받는데도 시간이 10분이 그러니까 넘게 걸리네. 약관이 중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쿠팡 이치만 해도 또 이커머스인 쿠팡만 해도 전부 다 중소기업 중상공인들이 불리한 약관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계약 배제할 수 있고 환불 규정도 없고 그다음에 뭐 잘못하면 다 책임을 쿠팡이 져야 될 일도 있고 블랙 컨슈머가 져야 될 일도 있잖아요. 그냥 다 점주들이 진다고 해놓은 거예요. 심지어 이커머스에서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에 진정을 내면 안 된다고 써놓고, 진정 내면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니네들이 진다고 써놓은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요즘 청와대 청원도 초등학생도 청와대 청원을 올리는 세상인데, 세상에 다 큰 어른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한테 공공기관에 민원을 못 내게 한 거예요. 아니, 그거 어떻게 됐어? 쿠팡 이츠에서 있었던 거, 새우튀김 사건 그거 사과했나? 그래서, 사과는 했고요. 지금, 정말 여러분, 요건 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여러분 칭찬해줘야 됩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나서서 다음 주에 이제 쿠팡 불러내가지고요. 그 다음에 참여연대. 또 이 전국 가맹점주들의 모임이 있어요. 프랜차이즈 사업하는 분들 있잖아요. 본사에 시달리고 막 그러니까 그 이름이 전가협이에요.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 옛날에는 이분들이 전가련이었어요. 전국 가맹점주 연합회.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가련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전가련. 너무 가련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전가협으로 바뀌었어요.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옛날에 이제 전대협 그러면 전국 대학생 대표자협의회인데 전두환이 때문에 전대협 전국 대머리협의회 뭐 이런 이제 유머가 생각나는데요. 너무 오래된 아재 개그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다음 주에 모여요. 그래서 쿠팡이 가진 모든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로 했어요. 이거 저희들이 제안한 것을 쿠팡 일정에 받은 건데 우리 송작가 TV 같은 유튜브도 큰 힘이 됐어요. 쿠팡이 다 검색을 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이고 뭐 사방팔방에서 쿠팡 욕 좀 그만 좀 하시라고. 그래서 아니 우리가 욕 안 하게 생겼냐. 제발 뭐 듣기에 불편하실 텐데 충원역의 양약 고구라고 생각해 주시고 제발 쿠팡이 제기된 제발 문제를 만약에 흔히 말하는 쌩까면 쿠팡은 망한다. 그래, 그런 단어를 써줘야 되거든. 예. 네. 아무튼 쌩까면 니들은 뒤진다는 그렇죠. 국민들이 가만 안 둬요. 생각으로 이번에는 뭔가 개과천선한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정말 대단한 게 여러분 쿠팡 앱 있잖아요. 거의 20%가 탈퇴해버렸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쿠팡 앱 가입자가 한 1,000만 명 안팎이었는데 200명 안팎이 탈퇴해버렸다는 거예요. 200만 이상이. 그러니까 지금 추정치예요. 대단하네. 완벽히 확인된 팩트는 아닙니다. 나 이런 얘기 들을 때는 막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고 너무 대단하세요. 정말 한 분 한 분 손잡고 뽀뽀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니까. 정말 대단한 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국민들께서 2016년 17년 촛불 시민혁명 이후에 연대와 어떤 사회적 공동행동에 대한 감이 완전히 무르익으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아베가 자행한 경제 침탈, 경제 보복 그때 다시 한번 뭉쳤잖아요. 일제 불매운동으로. 그다음에 남양유 불매운동이 성공을 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래서 조선일보랑 합쳐져 버렸지.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남양유보다 불매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윤석열 씨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뭐 축창가 부르다가 한일 관계를 악화시켜? 요거 극우 단체들도 안 하는 표현을 썼어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은 보니까 이게 친일은 어떻게 씻을 수 없는 아니, 그러니까 본래인 보니까 건데 스스로 이걸 친일파 하대. 오브 친일파에 극우 오브 극우예요. 보통 지금 극단적이나 극우주의자들도 심지어 족보도 가짜래. 윤 씨가 아닐 가능성도 있어. 그렇습니까? 어. 예. 아무튼 그 윤석열이 나경원, 최성해, 박덕흠, 조선일보 모두 봐줬는데 이걸로도 지금 이번에 고발당했습니다. 그 저희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에서 조선일보 방실과 온갖 비리들 그걸 민원연이랑 저랑 해서 민생경으로 11건 정도를 고발해놨거든요. 근데 그걸 수사 안 하니까 직무유로 다른 단체가 고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직접 고발 안 하는 것은 또 다른 단체가 고발하는 건 제가 여기 와서 또 보고해드리면 되는 거죠. 네. 예. 아무튼 뭐 지난 한 주 고생 많으셨는데 사무실을 옮겼대? 어디로요? 쫓겨난 거 아니야? 이사한다며. 아! 어. 어쩜 좋아. 여러분, 우리 송 작가님 너무 재밌죠? 제가 민생경제연구소는 여의도에 조그만 사무실이 있고 조선일보를 폐간하는 투쟁을 더 잘하기 위해서 최근에 민주언론 시민연합 이른바 민언연 이사가 됐거든요. 아. 그 말을 아까 우리 패널 중에 한 분이 민언연 이사 됐다면서요라고 말하고 저한테 덕담해주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민원연으로 이사한 게 아니고 민원연에 이사가 된 거야? 야, 한국말이 이렇게 이거 어렵구나. 진짜 인공의 아직이가 아니라 진짜 자연스러운 아직이었는데 민원연 이사 되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작가님은 나는 민원연으로 이사 갔다는 줄 알았어. 민생경제연구소가 돈이 없어서 민원연으로 이사 갔다고 들으셨. 아, 민원연 그래도 저 건물도 좋고 그나마 예. 좀 낫잖아. 예, 민원연 그 이사실이 통인동. 지금 여의도 사무실보다 나을 것 같은데? 예, 통인동에 진짜 다행히 많은 시민들과 회원들이 후원해 주셨고 건물을 샀어요. 아, 4층짜리. 근데 민원연이?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NGO가 무슨 건물이 필요해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해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조선일보가 안 없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조중동의 폐악이 지금도 계속되는데 거기에 맞서는 가장 상징적이고 가장 강력한 NGO가 맨날 임대료 올려주니라고 돈도 없고 활동도 못해 쫓겨다니는 이사가냐.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건물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 민원연뿐만 아니라 이제 뜻있는 언론 개혁을 주창하는 젊은이들, 청년들도 모으고 사무실도 대여도 해주고 공간도 주고 사람들 모여들고 그래서 민원연이 지금 힘이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건 뭐 사족이지만 네. 이사하면 뭐 좀 이렇게 좀 나오나? 없습니다. 없어? 돈을 오히려 냅니다. 예. 저는 뭐 야, 그런 거 같더라고. 예, 영리기업의 이사는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민원연 그다음에 청소년 쉼터협의회 한국장애인 인권포럼 등의 이사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 다 명함에 쓰나? 예, 아니 쓰진 않아요. 대학경연구소 이렇게. 근데 전부 다 비영리 민간단체 이사거든요. 다 어떻게 되냐면 이사가 되는 순간 갑자기 한 달에 10,000원 내던 게 갑자기 한 달에 10만 원으로 막 올라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일을 해갖고 이제 후원자도 늘고 이게 자꾸 뭐랄까 뭐 꼭 이게 돈 받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예. 경제적으로 좀 펴야 되는데 우리 안 소장은 이 또 이사 되자마자 갑자기 이제 출연금이 확 늘어나게 되는 예. 거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아니 보면 또 우리 애청자들께서 송작가 TV에 민생경연구소 후원계좌도 막 올려주시더라고요. 네. 뭐 저희는 정식 후원은 일반 후원은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튜브에서 뜻 있는 분들이 도와주시는 건 네. 받아서 조선일보를 고발하고 폐간시키는 비용으로. 네. 그다음에 윤석열이 이렇게 명백한 범죄와 비혐의가 농후했던 나경원이나 차성현이나 박덕흠이나 조선일 비리를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은 이런 범죄들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윤석열 씨는 대선 출마 선언할 사람이 아니라요. 사실은 검찰의 수사를 받고 감옥에 가야 될 사람입니다. 제가 그 사람의 죄상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나중에 지금 나와서 벌써 이제 실체가 드러나가지고 제가 고발하기 전에 이미 국민들이 다 실체를 알아버렸는데 그러니까 이틀 만에 까지는 예. 것만 어마어마하더라고. 자, 출마 선언한 다음에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웃긴지 출마 선언한 다음에 또 간 행사가 조선일보 행사입니다. 첫 번째 행보가 벌써 둘이 만났다더니. 예. 아. 이준석 씨는 신천지 교회의 천지일보랑 인터뷰를 하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는 우리 수없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신천지 교회 천지일보라고 있습니다. 거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윤석열은 제일 먼저 조선일보 갔습니다. 윤석열의 대변인은 첫 번째 대변인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었죠. 이번에 무슨 비리 의혹이 휩싸여가지고 사퇴했는데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만 봐도 이해를 알 수 있고 국민들이 지금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그 기자회견 내용 중에 뭐 기자회견 내용 여러분 잘 아시니까 제가 경제 분야, 민생 분야에 대해서 언급한 것만 살펴봤거든요. 네. 뭐 축창가 때문에 한일관계 망쳤다는 웬만한 극우 단체도 할 수 없는 말을 함부로 한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식을 위반한 소주성이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윤석열이 이거 자기가 안 썼다는 거 자기도 모르는 이야기라는 게 느껴지는 게요. 일단 영혼이 없어요. 구수한 사람이야, 구수. 예. 네. 나 서울대를 어떻게 가는지 궁금해. 그냥 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 윤석열이랑 정말 우리가 만나면 당신 소득주도 성장이 뭔지는 알고 이야기를 해. 요즘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프랭클 루즈벨트 대통령이 하고 다니는 게 소득주도 성장인데 당신 알고 나면 소주성이 소득주도 성장의 준말인가요? 그것도 모를 수도 있어요, 이놈이. 아니 영혼이 없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소득주도 성장이 비록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가지고 중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서운하고 힘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 논란이 있었죠. 그런 지적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야기가 딱 이거예요. 경제상식에 반한 소주성이라고 하는데 아니 수출이 아무리 잘 돼도 내수가 어려우면 내수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중소상공인이 너무 힘드니까 바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소비 탄력성이 낮은 부자들 말고 소비 탄력이 높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을 늘려가지고 그들이 소비를 늘리고 그래서 내수를 활성화해서 수출 대기업만으로 한계에 봉착한 세계 경제기에 반복적이 시달리고 있는 한국 경제를 성장시키겠다, GDP를 늘리겠다라는 건 사실 교과서적 이야기거든요. 이게 얘는 소주성이 뭔지도 몰라요. 서민들이 먹는 소주를 통한 어떤 성질 같은 걸 알고 맥주성이나 양주성보다는 본인은 소주성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중에 정 반대되는 얘기가 이게 또 포퓰리즘이라는 거야. 역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진짜 뭐 반도체 모르는 거는 문과 나와서 그렇다고 칠 수 있지만 경제 상식도 전혀 없는 석 달 동안 공부를 뭐 한 거야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아무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맨 룸사롱이나 단란주점에서 양주나 맥주나 양맥폭탄 많이 했다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알았어? 그런 소문이 돌고 있잖아요. 뭐 어디 호텔 룸사롱도 자주 갔었다고 그러고. 그게 이제 양주팔에 맥주 2로 먹어갖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다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저도 뭐 나름대로 저도 나랑 레시피가 비슷해. 예,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저기서 그 지금 이른바 와이파 관련된 의혹 관련해서 뭐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직접 그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관련자들의 제보도 저희들이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스님 관련해갖고 제보 좀 많이 따주세요. 누구요? 아니 그 조 회장님이잖아. 스님, 조스님. 예. 난 좀 걱정스러운 그분이 게 라마다 르네상스 뭐 삼부토건 뭐 이쪽에 또 줄줄이 다 하고 계신데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다른 방송에서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재난지원금 80% 그게 이제 결국 잠정 합의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못 벗어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지금 제가 윤석열 출마 선언에 분노하고 온 국민과 함께 실망했는데 그날 아니 정부당이 윤석열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리고 횡설수설, 함량미달, 도리 네 글자가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은요. 안절부절, 횡설수설, 동문서답, 함량미달, 도리도리. 네 글자 다 정리가 돼요, 이 사람이요. 그 다음에 아나무인. 그 기자회견 할 때도 보면 아나무인이라는 게 티가 너무 나잖아요. 나는 그런 것도 봤어. 박근혜하고, 윤석열하고, 박정희 사진을 딱 걸어놓고 밑에 닭도리탕이라고. 네. 그러는 것도 내가 봤거든요. 그런 풍자까지 나왔군요. 자. 그래서 윤석열은 지금 윤시원 씨는 모든 이제 철학이 벌써 이틀 만에 바닥났고 의존할 게 없으니까 그 맨 자유만 강조하는 그게 지금 50년, 60년대 이승만 씨 반공 자유지상주의 아닙니까? 그거 다 드러나는데 자, 여러분 그 윤석열이 그런 헛짓거리 하고 있을 때 정부 여당이 우리는 오로지 민생 속으로 단다. 경제 살리기에 매진한다 하면서 전 국민 100% 재난지원금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나 피해계층은 조금 더 주겠다 두텁게. 그래서 보편과 선별과 사실 이걸 윤석열 출마 선언하는 날 저녁에 때렸으면 그러니까 그런 윤석열 완전 한 방에 뒤집는 건데 대비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안절부절 아나무인 동문서답 함량미달 윤석열하고 오로지 경제 살리기와 코로나 방역과 민생 문제 해결에서 매진하는 문재인 정부 여당으로 딱 극명하게
상당히 대비되는 건데 홍남기 쿠데타를 막지 못해서 민주당이 어영부영 80%를 일단 합의를 해준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논의가 되니까 너 늦어지면 안 되니까. 그냥 계속 이걸로 논쟁하게 되면 국민도 짜증나고 국회 제출이 늦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타협을 해버린 겁니다. 저는 너무 이게 속상하고 안타까운데. 자, 후속 얘기해. 후속 얘기. 자, 여기서 벌어진 일이고.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금 보니까 민주당 박안주 정책위원장이 그래서 자기도 본인도 너무 안타까우니까 단서를 잘 달아놨더라고요. 이게 최종 합의안은 아닙니다. 아닌 거지? 왜?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예산 편성권은 정부가 있지만 예산 심의 및 확정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추경안을 편성한 건 기재부 중심의 정부잖아요. 제출했잖아요. 국회에 이제 제출하잖아요. 그럼 그걸 심의하고 최종 확정하는 건 국회에 있습니다. 그럼 국회에서 늘릴 수가 있어? 당연하죠. 그래서 박안주 정책위원장이 국회에서 수정 보완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 요렇게 되면 네. 이 국회가 이 공을 혼자 먹으려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기재부와 어떤 기재부의 결정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예. 국회 의결 때 깜짝 쇼로 그렇습니다. 100%로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미 이제 어제 오늘 언론에 90%나 100%로 늘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제 내막 이런 야, 거죠. 이거를 이게 작정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또 뭐랄까 좀 상승 효과가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는데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추경안을 본회의에 표결한다. 반드시 국회 표결하게 돼 있어요. 예산안은 법률과 똑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미국의 예산안은 법률입니다. 매년 예산안을 국회 법률로 제출하면 그 예산안을 미국 국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법률처럼. 우리도 본회의 표결한다는 건 법률의 처리하고 똑같은 절차를 밟는 건데 여기서 국민의힘이 반대해.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놈들이 국민한테 돈 쓰는 거 반대하는구나. 다 드러나. 그리고 민주당이 밀어붙여. 역시 민주당이 경제와 민생 앞장서구나. 확실히 얘기해봐. 이거 희망 회로야? 아니면 당내에서 이런 얘기가 진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홍남기 부총리가 70%만 너무 고집하고 심지어는 선별로 해야 된다고 목숨을 건다고 이야기하니까 홍남기를 경질시킨다라는 청와대 사인이 없는 상황에서는 홍남기에 대한 제압이 안 되니까 또 이해찬 대표만큼의 내공이나 정치력이 좀 안 됐나 봐요.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러니까 일단 인정해 주되 10% 올려서 80%까지 올린 다음에 홍남기의 면을 세워서 일단 국회에 제출하게 한 거죠. 왜냐하면 옥신각이 계속 싸울 수가 없으니까. 대신에 최종 심의는 국회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고 곳곳에서 지금 80%까지는 되고 81%는 떨어지고 지금 시민들 사이에 그 표가 돌잖아요. 소득 8부니까 어디까지냐. 나는 워낙 멀어가지고 상관이 없기는 한데 거기 경계선에 있다 떨어지시면 많이 화날 것 같아. 너무 화가 나죠. 이게 또 제가 여러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50%만 준다고 했다가 70%, 80% 올라가면 아이고 이게 참 고마워 하면서 90%, 100% 있는 분들도 아쉽지만 이번에는 어려운 분들 중심으로 하지 넘어갈 수가 있는데 1년 반간 다 같이 고생한 데다가 분명히 대통령께서 이건 전국민 1호금이라고 했거든요. 재난을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을 지원해주는 지원금이라기보다는 1호금. 그러니까 제가 지원금은 따로 있잖아. 110만 가구 밖에 돼 있는 거. 저기 피해 지원금은 지금 중소상공인들 최대 900만 원까지 또 따로 줍니다. 제가 그래서 이해를 한번 들어볼게요, 작가님. 지금 홍남기의 주장은 뭐냐면 전국민 1호금을 이해 20% 30% 빼고 주장하는 거 뭐냐면요. 네, 누가 돌아가셨어. 네, 부잣집 상가야. 그러면 돈 안 내고 오자는 야가 똑같은 거예요. 가난한 집만 조문금 내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같이 고생하고 다 같이 위기를 겪고 다 같이 재난 때문에 힘들었으면 그건 최소한 그래도 1인당 30만 원 정도는 다 같이 1호금과 응원금으로 주고 근데 부자도 30만 원, 가난한 놈 30만 원 들으면 형평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 가난한 사람하고 취약계층하고 그다음에 피해를 많이 본 업종엔 추가로 조금 더 주고 이래도 모두 해결되는 문제였거든요. 저는 이제 방금 이제 진짜 그걸 바라는 게 저도 이제 이러한 내용이 나왔을 때 야권은 던져놓고 여권의 대선 후보들 중 안에 뭐 그렇게 결정했으면 할 수 없죠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아닙니다. 이건 그래도 밀어붙여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또 우리 측 후보가 있단 말이에요. 후보들도 많고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도 거의 절대 다수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왜냐하면 이건 대통령도 약속을 했고 여당 대표도 이낙연 대표, 송영길 대표도 여러 번 약속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안 내놓고 있는 기존의 후보들에 비해서 이걸 주장하고 민주당이 이것까지 밀어준다고 하면 일종의 9명의 이미 대선 후보 확정돼 있지만 그 안에서도 성향이 일종의 필터링이 되는 거네. 예,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자 이낙연 후보님이 이미 대표 시절에 여러 번 전국 재난지원금 줘야 된다고 4차 때부터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4차 때는 선별로 양보를 해준 거예요. 대신 5차 때는 전국 재난지원금으로 자고 대통령 이낙연 대표가 제일 먼저 약속을 했던 것이고요. 이낙연 대표님도 이걸 거부할 리가 없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이미 여러 번 얘기하고 있으니까 세게 이야기하고 있고, 추미애 장관님도 아니 왜 이런 걸 굳이 꼭 선별해가지고 시간까지 끌면서 행정명까지 되면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 빅3가 예, 빅3가 사실상 지금, 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입장에서 특히나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뭐 개혁의 목소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이걸 전략적으로 해갖고 국회 차원에서 100%로 이거를 그럼요. 승격시킨다 그러면 굉장히 더 좋은 결과를 만들고 저쪽 애들은 바글바글 끓게 만들 수 있는. 만약에 정부가 이렇게 100% 냈는데 그럼 국민의힘도 마지못해서 찬성해갖고 그냥 통과돼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정부가 일단 80% 냈는데 민주당이 100% 수정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해. 이거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국민들 사이에서 네. 그 윤석열 어제 KBS 뉴스 나가서 역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이걸 전국민 1호금이나 전국민 재난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에는 애정이 없다 보니까 뭐라 하는지 알아요? 똑같이 그 국민의힘이 했던 레토릭대로 피해 많이 본 사람들 도와줘야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들 1년만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는지 다 같이 이건 원래 가난한 사람이 더 힘들었어. 외국 그 상위 애들이 힘든 건 뭐냐면 해외 못 나가고 쇼핑 못해서 그렇죠. 그거 말고는 그 피해를 몸으로 받아낸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박탈감을 주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윤석열은 또 어제 완전히 그냥 그 고민이 부족하니까 그냥 피해 계층에게 선별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하고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애정이 없는 거예요. 피해 계층에 선별 지원을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더 그걸 잘 주창해 왔죠. 만일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할래? 5만 원 빵 한번 할까? 제가 10만 원 내겠습니다. 진짜? 예, 이건 진짜 이번엔 민주당이 저는 목숨 걸고 100%로 수정 보완하고 야. 국민의힘하고 각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최소한 아무리 100% 안 되면 95%까지는 가야 됩니다. 야, 지금 왠지 우리나라 이렇게 신뢰가 확 들지? 예. 10만 원 빵이라 그러니까 신뢰가 10만 확 원 빵. 드네? 저기 애청자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소득 상위 20% 그러면 다 잘 사는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 있어서 민주당 지지자 일부도 이 정도는 받아들이자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정말 큰 오해예요. 제가 소득 분위를 여러 번 연구했잖아요. 소득 1분위에서 최상위 1%하고 5%까지는 있잖아요. 이분들은 진짜 잘 사는 사람들 맞아요. 1%에서 5% 정도는. 근데 5%에서 20%만 해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벌써 이미 다 돌잖아요. 맞벌이, 그 다음에 근데 맞벌이 중에도 이제 아직 저연차 맞벌이들은 아직 월급이 좀 낮잖아요. 한 40대, 50대 맞벌이들. 그 다음에 집 한 채 있는 사람들, 자동차 한 대 있는 사람들은 다 8분 이상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기준이라고 하는 게 꼭 절대소득 이런 게 아니라 상대적인 상대적인 게 차라리 있어가지고 좀 억울한 사람이 많아지겠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종부세 관련해서 2%로 타협을 한 것처럼 차라리 그럼 국민 5% 빼고 90%를 다 주겠다. 아니 저 최고 부자층 그러니까 이렇게 차라리 선을 그어버려야 돼요. 더 종부세 2%만 저기 받겠다는 것처럼. 자, 여러분들 나머지 앞에서 98%를 주던지 그러면. 우리 안 소장 과자가 10만 원 빵을 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증명해 주시고 우리 결과를 좀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는 예.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좀 더 쉽게 하려면 부부 합산 소득으로 혼자 벌든 둘이 벌든 그게 자영업이든 근로소득자든 뭐 이러면 연소득 2억 이상인 데만 제외하든지요. 사실 연소득 1억 이상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억이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세금 내고 아이 둘 있는 집 생각해보세요. 특히 대학생 1년에 2천만 원씩 들거든요. 대학생 둘이면 4천만 원이 들어요. 그다음에 생활비하고 그러면 연봉 1억이어도 실제는 아주 유복하지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나은 건 맞아요. 그러나 1년 반간 재난 때문에 고생하고 마스크 비용 쓰고 손 씻는 비용 쓰고 이런 거 다 감안하면 그분들도 좀 도와주고 응원해줘야죠. 제가 내기는 늘 지거든요. 네. 네, 이번에도 꼭 지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 송 작가님 져서 저는 정말 여러분 제가 뭐 100% 지원한다 해서 제가 무슨 저에게 낙이 있겠습니까? 저는 어차피 소득
저기 상위 20%안 들어갈 때면 저는 무조건 받아요. 근데 제가 받는 거 저만 받는 게 저만 좋으면 안 되잖아요. 네. 다 같이 1년 반 고생 우리 국민들 모두가 좋아야 되고 이렇게 다 받으면요 기분 좋게 동네 가서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자영업자들도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게 되면 이제 우리 직원들 거 전부 모아가지고 네, 한 방에 때려 먹을 수 있는 꼬심을 한번 시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적도 하시더라고요. 네. 81%, 82% 떨어지면 받는 79%, 77%도 미안하고 그다음에 상위 20%하고 하위 80%를 왜 또 갈라놓으며 재난에 다 같이 힘 모아서 재난을 극복해자고 해놓고 앞으로도 재난이 얼마나 이어질지 예. 몰라 그러니까 또. 그다음에 또 제가 여러분 다 보편으로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또 예를 들면 6차, 7차 되면 그때는 또 피해본 분들 중심으로 또 그때는 또 선별로 하자니까요. 이번만 5차는 전 국민으로 달라는 약속도 그래. 했으니까. 5회차마다 한 예, 번은 전 국민 한 번씩 맞습니다. 줍시다. 어차피 내가 보기에 이 코로나 안 끝나. 앞으로 5년까지 10년까지 모르거든요. 자. 위트 코로나죠, 위트 코로나. 자, 근데 이제 걱정스러운 게, 이게 본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오늘의 주제는 뭐였냐면, 7월부터 좋아지는 법과 제도에 대한 그 소개를 드리는. 간단한 브리핑으로. 간단한 그 소개를 드리기 위한 시간이었는데, 본문은 아직 시작도 못 했는데, 엉뚱한 서론만 지금 40분을 했어, 이 왼수가. 아니, 근데 우리 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것이 이 도리도리 윤석열, 안절부절 윤석열, 아나무인 윤석열 문제였기 때문에 그걸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요. 네. 자, 오늘은 코골이 재료라고 하는 구강 확장 의료기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잠잘 때 코골이를 방지하는 제품인데요. 언뜻 보시게 되면 이게 약간 마우스피스처럼 생겼습니다. 자, 이 제품은 제가 직접 성형해서 제 입에 맞도록 맞춰진 구강 확장 의료기입니다. 일상적으로 병원에서 쓰는 양압기와 같은 원리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잠을 잘 때 코를 골게 되면요, 정상적인 호흡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뇌에 산소가 부족해지고요. 그로 인해서 숙면을 취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본인의 입 모양에 맞게끔 이걸 성형을 해서 이걸 끼우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입 안에 숨 쉴 수 있는 공간 여유가 생기면서 편하게 호흡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의력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착용하고 잠자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코골이와 이가는 습관을 방지하고 치아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개별적 상담을 통해서 구매하시는 게 좋은데요. 지난 1, 2, 3월 동안 약 1,500개 이상이 실질적으로 판매가 됐던 제품이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200만 원대 양압기는 강제로 공기 주입을 하기 때문에 들숨 때는 코골이 소리가 없어지지만 날숨 때, 숨을 내쉴 때는 무호흡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 반해서 이 제품은 이빨과 이빨 사이에 간격을 벌려주고 자연스러운 자가 호흡을 통해서 코골이를 방지해주는 혁신적인 발명품입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구입해서 착용을 하시면 실제 200만 원 이상 되는 병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양압기나 치료기들보다 훨씬 더 좋은 효능을 보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한 달 동안 체험을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립니다. 경제의 경자도 모른다는 게 드러났다. 나 힘들어. 네. 아니, 아무튼 요즘에 그러니까 전 세계 자본주의가 다 자유만 강조하던 자본주의는 다 퇴조했는데. 알았으니까 네. 10만 원 빵 내기만 기억 잘하고 우리 원래 준비된 대본 있잖아. 7월부터 좋아지는 법. 간단히 이야기 드릴게요. 간단히 얘기 좀 해줘. 자, 7월 6일을 전후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이자율이 최고이자, 아무리 대법체든 금융기관이든 연체이자든 다 포함해서요. 심지어 사채도 마찬가지입니다. 20% 이상 받으면 불법입니다. 20%? 예. 야, 일본 20% 사채업자 다 망했네. 예, 이제 일본 사채업자들 야쿠자 자금까지 한국에 들어왔는데 일본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난 그러면 진짜 20% 이자율이 낮으면 저신용자들 돈 안 빌려주면 어떡하냐 그러잖아요. 그 위협은 이제 안 통합니다, 여러분. 지금 정부나 지자체마다 저소득층들, 저신용자들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이 정말 많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1357 전화하시면 됩니다. 제가 92년 137, 이후로 137. 대출을 못 받아봤는데 7월 이후에 한번 예. 가능한지 혹시 이번 주 시험해보고 급적 싶네요. 필요하신 분들 이번 주 참아서 7월 6일부터니까요.
그럼 이자율이 20% 미만이니까 얼마 다행이니까 사실 20%도 큰 여전히 돈이지. 폭리죠. 증권 투자해봐봐. 1년에 20% 하면 그 완전히 잘하는 딜러야. 그럼요. 어? 아니, 그러니까 저기 우리가 국민연금이 지금 최근에 국민연금이 투자 잘해가지고 국민연금 엄청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그게 수익률이 7%, 10%예요. 그걸로 엄청난 박수를 받아요. 근데 이자 빌려준 입장에서 20%를 받는다는 것은 수익률이 20%라는 거잖아요. 아, 그리고 이 돈이 어마어마한 이 거죠. 외놈들이 지네 은행에서 연리 0.5%로 얻어온 돈 한국에 갖고 예, 와갖고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70%, 80%씩 야쿠자 자금까지 들어왔어요. 예. 연리로 잘라먹은 거 아니야. 어? 그래서 여러분, 이자율이 20%, 진짜 문재인님은 이건 너무 잘한 겁니다. 폭리를 없애기 이자율은 무조건 20%를 초과할 수 없고, 만약에 근데 그것 때문에 대법원을 갔더니 당신 저신용에서 안 빌려준다 그러면 서민금융진흥원에 가면 저신용자들 대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겁니다. 서민금융진흥원 1397, 전화번호 1397. 딱히 돈이 필요하진 않은데 정말 30년 만에 대출이 가능한지 서민진흥금융원 꼭 그렇죠. 한번 전화번호도 여러분 하겠습니다. 1397에 그러니까 주변에 급전이 필요한데 돈 빌려줄 데가 없다. 물론 주변에 친구들이 도와줄 수도 있지만 1397. 안 도와줘. 그렇죠. 요즘에 친구들이 돈 빌려주고 친구한테 서로 돈 우상하니까. 얘기하면 바로 저기 아예 좀 관계 주던지. 끊겨. 네. 자,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좋아진 제도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돈, 이번에도 돈 차고선 구매해갖고 낭패 보신 분들 꽤 많잖아요. 매년 몇십만 명이 그런 낭패를 보는데, 이제 지금은 은행에 전화를 해가지고, 돈 잘못 보냈어요. 돌려주세요. 그러면 은행이 그 사람한테 전화했는데 그 사람이 쌩까버리거나 전화 안 받아버리거나 이미 돈이 빠져나왔으면. 소송해야 돼, 소송. 소송해야 돼. 근데 세상에 200만 원 잘못 보냈는데 변호사 웬만하면 300만 원 드는데 어떻게 소송을 합니까? 난 진짜 200만 원 잘못 보내갖고 사정사정해서 20만 원 살해하고 그렇죠. 180으로 합의 심지어 봤어. 이제 소송해야 되니까 그 받은 사람한테 막 쌀쌀 빌어서 그래야 되는데, 자, 이제 여러분 이것도 문재인정부 정말 잘한 거죠. 우리 돈 은행에 넣어놓으면 5천만 원까지를 예금보험공사가 네. 보장해 주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예금보험공사가 국민들의 예금이 딴 사람한테 엉뚱하게 간 거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은행에 먼저 신고를 하면 은행이 조치를 했는데 그쪽이 반응이 없다 그러면 예금보험공사로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예금보험공사가 다시 그 사람 데려가고. 그러면 보이스피싱 당한 것도 돼? 보이스피싱은 안 되죠. 근데 보이스피싱도 이제 잘못된 송금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송금자, 받은 자, 수신자가 확인되면 차고 송금이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그러면 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깡통 계좌만 아닌 상황이면은 깡통 계좌 그러니까 구제받을 수가 없겠구나. 보이스피싱 포함하여 근데 보이스피싱은 수신자가 연락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 어찌됐든 수신자가 확인되면 예금보험공사가 돌려달라고 말하는데 안 돌려준다. 그러면 소송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선지급 해주고 소송을 한다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한테 선지급 해주면 좋은데 선지급은 안 아니야? 해주고 어쨌든 비용 안 받고 소송인데 그 소송이랑 비슷한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급명령 신청 100% 법원에서 수용이 됩니다. 소송은 똑같아요. 얼마나 걸린대요, 처리 기간이? 지급명령 신청은 한두 달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건 돈도 안 들죠. 직접 우리가 나설 이유도 없죠. 그다음에 소송하면 몇 달 걸리잖아요. 지급명령 신청은 한두 달이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지급명령 이걸 예금보험공사가 대리해 주는 거예요. 잘못 벌릴 때. 원래 우리가 국민들이 세금 내는 건 그런 거 해라고 내는 거잖아요. 그런 국민들이랑 봉사를 해라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공안만 잘 통하면 바로 그날 돌려주는데. 그렇죠. 이제 일본 공안이 이제 전해가지고. 중국이 잘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너 뒤질래? 너 지금 돈 잘못 갔지 하면서 중국어를 어떻게 할까요? 너 뒤질래? 몰라, 씨.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이렇게 개선되는 게 있다는 거고요. 예.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이자율 20% 미만, 20% 이하. 그다음에 차고송금? 돈 잘못 보내면 이제 예금보험공사로 연락하시면 예. 된다는 거. 그다음에 7월 달부터는 이제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들 고용보험도 가능해진다는 거. 특수고용이라 하면 뭐 우리 대리기사님들, 택배기사님들 다 누가 보기에도 노동자인데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님들, 골프장 캐디 다 노동자잖아요. 딱 봐도 종속되어 있잖아요. 근데 계약을 근로계약이 아니라 자영업계약을 맺은 분들, 이분들은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이 안 돼갖고 실업자가 돼도 돈을 한 푼도 못 받아, 실업급여를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저소득 자영업자들은 이제 정부에서 일부 지원도 해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여러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도 있고 저도 뭐 비판하는 분도 있고 또 우리 애청자들 중에서 속 시원하지 못하다, 답답하다 여러 지적이 있잖아요. 검찰개 언론개혁도 제대로 뭐
뜻한 바들 안 됐다 지적이 있는데 다 좋습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씩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개선이 되고 있는 네. 게 확실하네. 그건 있습니까? 확실해요. 또 있어? 8월 달부터는 여러분 8월 15일 날부터 대체 휴무제 적용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8월 16일 날 쉽니다. 8월 17일인가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8월 달부터 4번의 휴일이 주말하고 겹쳤는데 이것도 역시 법사위를 잘 통과해 가지고요. 이제 여러분 우리 8월 달부터는 8.15 그다음에 아무튼 뭐 나흘을 더 쉰다는 거잖아. 한글날, 네. 개천절, 크리스마스 4번을 더 쉽니다, 여러분. 이 한국 사람들 너무 일 많이 하는데 얼마나 반가웠습니까? 근데 그때 쉴 때 돈이 싸 나가서 돈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재난지원금 100%와 그래서 이게 맞물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 네. 아무튼 이 본문 내용은 이렇게 짧고 간결한데 네. 네. 이렇게 서론을 오래 해가지고 윤석열에 대한 분노, 네. 결국 또 40분을 네. 얘기를 했습니다. 딴 거 다 필요 조선일보에 대한 없어. 분노. 시- 방사훈이 직접 사과해. 방사훈 직접 속고대제. 아니야. 나는 10만 원 빵에서 어떻게든 내기해서 내가 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100%가 되면 아니, 작가님 저한테 10만 원 주고 하여튼 95%만 돼도 95% 이상 되면 작가님이 90%만 돼도 내가 줄게. 90% 이상 하여튼 되면 작가님 제게 10만 원 주고 제가 그게 안 되면 제가 작가님 10만 원 내고. 괜찮아. 여러분, 출연료에서 까면 되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네, 네,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절망적으로 분노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분노가 오히려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 또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방송 급하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안진걸 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